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1월 1일로 2021년의 해가 밝았어요. 그 기념으로 정말 요청을 많이 받았던 지금까지 썼던 다이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이 꽤 많다 보니 말없이 쭉 보여드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다이어리는 문덕 시절 이전 다이어리예요. 원래부터 일기 쓰는 걸 좋아해서 꾸준히 써왔는데 아쉽게도 대부분 버렸습니다. 결국 모아보자 하고 놔둔 것도 얼마 없네요. 이것마저 찍고 안에 일기가 얼마 없습니다. 학창시절이 꽤나 힘들었기에 주로 어두운 내용이 많다 보니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과거들마저도 좋은 밑거름인데 버린 게 정말 아깝네요. 내용은 당연히 꾸미기를 모를 때라 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엔 캘리그라피 연습이나 영화관 영수증이 붙어져 있어요. 이 일기는 2015년 걸로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네요. 사실 과거 순으로 치면 이 스크랩북이 먼저입니다. 제가 전시회를 다니거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그 위주로 붙어 있어요. 연도는 솔직히 뒤죽박죽이에요. 스크랩북이라서 보관하고 싶은 기억은 전부 붙여뒀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엔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서 코믹월드도 가고 캘리그라피에 빠져서 연습도 혼자 사부작거렸어요. 참고로 도일리는 직접 연색했습니다. 코믹월드에 가면서 일러스트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추가로 주변 친구들이 모두 그림을 그려서 그 역량이 컸던 것 같네요. 물론 저는 그림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이 어둡다고 말했는데 이걸 보면 마냥 어둡진 않았어요. 전시회장도 가고 영화도 자주 보고 취미도 가꾸고 뜻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림들은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때 받은 건데 너무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별콩이란 닉네임을 함께 했고요. 방정리를 하면 추억여행을 떠나듯이 이 스크랩북이 그러합니다. 애틋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들이 있었구나 하고 달리게 돼요. 스크랩북은 이걸로 끝입니다. 아직 종이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무언가를 더 추가하고 싶진 않아요. 학창시절의 소중함만 온전히 두고 싶거든요. 두껍고 크기가 커서 들고 다닐 순 없지만 앨범과도 같은 그런 노트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다이어리나 노트들의 구매처 대부분은 잊은 상태예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2016년 스케줄러 다이어리인데 이것도 쓰다 말았습니다. 이건 크게 2016 고3이라고 적혀있어서 알아보기가 쉽네요. 고3은 정말 특별한 학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든 열심히 하고 싶으면서도 나태해지게 돼요. 이때도 나름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보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위클리는 건너고 먼슬리만 적었지만요. 생각보다 오래 적기는 했네요. 여기 페이지를 끝으로 고3 다이어리도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덕 이후의 다이어리를 봐야겠죠? 제 첫 다이어리는 20공입니다. 스티커들도 다이소에서 산 게 대부분이에요. 제 첫 문덕의 시작은 인스타그램입니다. 2017년에 우선 블랙 저널을 시작했어요. 모든 걸 손으로 쓰고 그리고 색칠하는 일기장이라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캘리그라피도 이끌고 갔고요.
가장 처음으로 문덕의 길을 시작한 건 인스타그램 엘레강스 쩡님입니다. 원래부터 인스타그램을 쓰다가 다이어리 해시태그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때 3만원치 구매를 했는데 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물론 트레이싱 스티커나 덤 메모지도 있었지만요. 앞에 보셨듯이 원래 일러스트나 그림에 관심이 많았기에 불법 제품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덕에 발을 들이고 덤으로 무수히 많은 트레 제품을 받았을 때 놀랐어요. 여기는 저작권 의식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덤으로 받은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 제품 소모가 골치 아팠습니다. 보시다시피 써서 없애려고도 하고 다시 덤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저작권 의식이 많이 강화되어 이젠 전처럼 남발되는 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때 버리는 게 아깝고 남한테 드리기엔 너무 못난 짓이라 다이어리 붙인 게 부끄럽네요. 어쨌든 첫 다이어리에 트레 제품이 왜 있냐 하고 댓글이 달릴까 변명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5월 30일쯤부터 시작했으니 약 한 달 반 정도 사용한 다이어리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쓰다만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연도를 적어두지 않아서 언제적 건지 모르는 다이어리들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나름 최근일 거예요. 아마 작년? 2021년이 되었으니까 재작년? 다꾸로 추측 건데 일단 크리스마스에 데이지님 제품이 나왔을 때 사용한 겁니다. 이때 인스가 도착하자마자 써본 건데 프레임이 종이보다 작아 아쉽다고 한 게 생각나요. 그땐 이 다이어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장 꾸미고 방치했습니다. 지금 보니 속지는 라운드 처리에 뒤에 튼튼한 봉투가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우선 갖고 있는 다이어리들을 하나둘씩 써가면 이 다이어리도 차례가 올 겁니다. 구매처는 여길 참고해주세요. 다음 다이어리는 기억이 안 났는데 구매 목록이네요. 이때 지름신이 엄청나서 모두 정리를 해뒀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어쨌든 꾸민 게 있어서 들고 왔는데 뒷배경은 꽂힌 타오바오 마스킹 테이프예요. 세로로 엄청 길어서 배경지로 만들기 좋습니다. 붙이는 게 무지막지하게 힘들다는 걸 제외하면요. 이 다이어리는 매우 특별한 아이예요. 속지가 모두 검정색이거든요. 이때 무림님 실스 흑백 버전을 꾸미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처참했습니다. 전 박스 테이프나 호백 인스가 이렇게 투명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에야 무광 호백이 진해서 좋지만 이때는 정말 아쉬운 색입니다. 한번 써보고 난 뒤에는 무조지나 호백 100% 제품을 썼어요. 이렇게 인스들을 신경 써가며 꾸미는 게 힘들어서 이것도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는 아니고 캘리집이에요. 직접 떡제본을 만들어서 책처럼 만들었는데 많이 엉성합니다. 일단 캘리그라피 연습을 위해 1일 1캘리를 적었어요. 하지만 연습이 되지 않았고 일수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커버 하나는 마음에 드네요.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만들려다 보니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리본도 바인더처럼 하고 싶었는데 고무줄이 아니라서 아쉬워요. 버리긴 아까워서 그래도 보관 중입니다. 이 노트는 정확히 기억나요? 다이소 제품입니다. 여기 다꾸는 전공 수업 과제로 다꾸 영상을 제출했고 교수님께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때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할 때라 팔로워도 1000명을 가뿐히 넘긴 상태였어요.
이를 안 교수님께서 정말 서포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송 영상 전공이기에 장비들을 프리하게 대여해 줄 테니 유튜브를 시작해봐라. 이렇게 엄청 설득시켜 주셨는데 계속 거절하다 어쩌다 보니 지금은 하고 있네요. 그래도 전공생들 앞에서 취미활동에 대해 강단에 서서 발표할 자리도 주셨어요. 덕분에 문덕이라는 것에 조금 더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다이어리와 같이 대학교 2학년 21살 때 얘기예요. 교수님에게도 친언니에게도 문덕인 분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늘 달고 사는 말은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어 예요. 저는 지금 취미에 후회가 전혀 없고요. 조금 딴 길로 새버렸죠? 이건 2019년 11월 중순 다이어리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탓에 투머치인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꾸미기만 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꾸며두어서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 언젠가 작은 다이어리를 찾을 때 쓰겠죠? 이 다이어리도 여기서 끝이네요. 다음 다이어리는 특이한 다이어리를 갖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바로 육각 다이어리예요. 구매처를 까먹어서 뒷면을 보는데 정보가 없었습니다. 적힌 건 이것뿐이라 혹시 모르니 참고해주세요. 특이한 다이어리를 갖고 싶어서 샀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꾸미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미완성도 있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닦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앞에 있는 다이어리들보다 꽤 많이 꾸몄죠? 속지는 한참 많이 남아있지만요. 이제 제가 아는 다이어리들 차례입니다. 이건 에코드 소울 제품이고 금박에 반해서 구매했어요. 옆면도 금박 처리가 되어 있는데 꾸미면 사라져서 아쉬웠습니다. 이 아쉬움에 금박은 보고 싶어서 닦고를 멈췄어요. 양장이 저랑 안 맞기도 했고요. 항상 실수하고 중간에 버리는 일이 많다 보니 양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금박 다이어리고 비싼 다이어리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꾸밀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자가 목표였습니다. 중간에 미완성은 착각이고 착시예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현실을 깨달으면서 이것도 방치 중이에요. 제가 저를 만족시키는 닦고라는 건 손에 꼽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다음 다이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분명 말 적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코멘트가 길어질까요? 이제 열심히 말 적게 할 거예요. 이번엔 A5 다이어리입니다. 속지가 많다 보니 지인분께서 띵 물품을 주실 때 담아서 준 주머니에 보관했어요. 어디 쪽이 먼저인지 잠깐 볼게요. 항상 월일만 쓰다 보니 몇 년도 건지 모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봅시다. 무드 트래커라고 하죠. 그날 기분을 색깔로 표현해서 1년 동안 채웠어요. 파란색은 워터 챌린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루에 7잔 물 마시기가 목표예요. 이 다이어리는 저의 두 번째 다이어리예요.
2017년 8월부터로 그때 20 다음으로 시작한 게 A5 60 다이어리입니다. 여전히 일기의 길이가 장난 아니게 많네요. 넘기는데 중간중간 명암이나 카드들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추억거리 되라고 껴놨는데 이렇게 보관하니 불편하게 되었네요. 이제 처음으로 조용히 감상 타임. 아직 안 끝났어요.
항상 뿌듯해지는 두께샷입니다. 확실히 문덕 초기 때 풋풋한 맛이 있던 다이어리였어요. 봤던 것들은 잘 정리해서 넣어주고 다음 다이어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아니지. 이거지. 다시 A5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친숙해 보이는 닭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 다이어리부터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2019년 10월 1일부터의 기록입니다. 다이어리 위아래가 잘려 보여서 잠깐 화면 조정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 페이지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에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럼 다시 감상 타임. 여기까지입니다. 어떤가요? 그래도 1년 사이에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지 않나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 정말 문구 덕후의 길을 올곧이 걸었습니다. 다음은 에코드 소울 다이어리예요. 방금 전에 실수로 보여드렸던 이때 기록을 보니 인스타 1000팔로워 달성한 날이었네요. 몇 년도려나? 내용을 보니 2학년 때 같은데 그럼 2019년도? 이제 날짜들이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다이어리들을 끝날 때마다 바꿨었으니까요. 닫고 구경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쭉 봐주세요. 개인적으로 4분할 다이어리 중 초반에서 마음에 드는 작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자주 나왔던 다이어리예요. 이땐 서울에서 실습을 하고 있을 때 산 다이어리라 추억이 새록새록해요. 2019년 1월 1일부터 함께한 다이어리입니다. 정말 춥기도 추웠고 혼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한 언니들도 만나 놀았어요. 서울은 방학마다 한두 달 동안 놀았는데 확실히 일을 하는 건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느꼈지만 학생이 좋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방송업계를 실습을 나오니까 더 힘들었어요. 매번 역대급 추위를 갱신하고 있는데도 실내가 아닌 실외 로케이션 촬영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던 실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추억이 담긴 다이어리를 보니 겉표지만 봐도 생각이 엄청나네요. 이게 바로 다이어리의 순기능 같아요. 지금까지 몇백 장의 다이어리를 꾸미고 일기를 써와도 그때가 바로 생각이 나요. 일기를 쓰기 싫으시다면 꾸미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리도 안녕입니다. 다음도 에코드 소울 다이어리입니다. 전 이 다이어리가 첫 에코드 소울 다이어리예요. 보기가 불편하시겠지만 가로로 눕혀두고 책처럼 넘길게요.
제가 이걸 계속 보는데 몇 년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피니티 워 영화표를 보니까 2018년 4월달 같네요. 자, 그럼 스타트! 정말 애정이 가득했네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제 지독한 에코드 소울 사랑이. 다음도 에코드 소울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대칭병이기에 정사각형 다이어리를 정말 좋아해요. 에코드 소울 제품이 링 때문에 16, 15라는 사이즈라 아쉽지만 그나마 좋았습니다. 그동안 직사각형 다이어리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에코드 소울 제품을 자주 찾았습니다. 애정이 가는 다이어리일수록 애정이 가는 닦구가 많아졌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다이어리인가요? 어떤 게 가장 쓰기 좋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사람마다 취향도 습관도 다이어리 사용 방향도 달라요. 저는 정사각형의 무지, 만년의 심플하고 얇은 선, 그리고 되도록 한이 없는 걸 선호합니다. 본인만의 취향을 확립하고 나면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찾을 수 있어요. 다음은 다이어리라기에 민망하지만 꾸며둔 걸 들고 올게요. 이건 스터디북인데 표지 꾸민 게 예뻐서 찢어서 보관해뒀습니다. 아이패드가 있다 보니 오히려 종이에 쓰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실수했을 때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노트에 닦구를 하고 싶어서 사용해봤어요. 직접 일본 편집샵에서 구매한 셀러문 판스 등 비싼 제품을 아끼지 말고 써보자가 취지였던 노트였습니다. 여긴 먼슬리인데 먼슬리 꾸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의욕은 넘치는데 30일가량을 조화롭게 꾸밀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딱 한 달만 마음에 드는 먼슬리 꾸미기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이건 노트 리폼을 랩핑지로 꾸민 거예요. 이땐 빈티지에 완전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 장만 꾸몄지만요. 이 노트는 눈꽃 솜솜님께 선물 받은 노트입니다. 노트 사이즈가 작아서 부담 없이 쓸 수 있었어요. 주로 캐릭터 박태컷, 진아님, SD나 MD 사이즈의 임스를 썼습니다. 지금은 저기서 더 꾸민 상태예요. 이건 A7 인물집입니다. 양이 많아서 OPP에 보관 중이에요. 처음 인물집은 40여 개 꾸미고 두 번째는 50여 개 정도 꾸몄습니다. 거의 꾸미는 것 없이 인물만 붙이고 꽃이나 레터링만 붙이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날 잡고 잔뜩 꾸몄습니다. 첫째 날에 한 건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이걸로 배경지에 꾸민 인물집은 끝입니다. A7 다이어리는 컬러 속지를 넣어놨어요. 어버블 크러쉬 제품의 속지입니다. 여긴 사이즈가 작아서 인물집을 할 때도 있고 실고를 할 때도 있어요. 나름 다양하게 했지만 컬러에다가 모누는 참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엔 귀여운 상공 다이어리예요. 은유님께서 정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해주신 다이어리입니다. 사실 사진 찍기 귀찮아서 상공구는 사진을 거의 안 찍었어요. 아마 못 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냥 간단하게 꾸미기 좋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다이어리를 들고 왔어요. 아날로그 키퍼 제품이고 3개 한 세트였지만 2개는 선물로 드렸습니다. 나름 정사각형이라 귀여운데 모눈이라 손이 잘 안 가요. 무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몇 번이나 등장한 위클리 노트입니다. 거의 5개월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 사용한 뒤에 2개를 다 썼고 지금은 3번째 재구매했습니다. 그만큼 잘 쓰고 있는 슈아틀리의 제품입니다. 바로 다음 위클리로 넘어갈게요. 이건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썼습니다. 생각하고 보니 3번째 위클리를 못 보여드렸네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번 다이어리는 역시 에코드 소울 제품입니다. 주변에 테두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사이즈는 매우 큽니다. 주변 테두리 색에 맞춰서 가꾸라 하다 보니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도 꽤 돼요. 표지와 뒷표지는 매우 튼튼하다 보니 엄청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이제 제 인생 다이어리의 시작이에요. 데이지님 정사각형 다이어리입니다.
완벽한 가로 세로의 일치로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건 리뉴얼 전 다이어리는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지 보관용으로 삼고 있어요. 계속 쓰는 다이어리는 속지만 바꿔서 리뉴얼 다이어리에 씁니다. 쪽지들을 챙기는데 한 장을 빼놓아둬서 다시 넣어줄게요. 다음은 바인더입니다. PP 바인더에 다 쓴 속지 보관용으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바인더 역시 속지 보관용입니다. 이미 데이지님 속지 구경은 데이지님 리뉴얼 다이어리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래도 이번 영상은 가진 다이어리를 모두 보여주는 거라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가로 한 닫구도 많이 생겼고요. 다음은 OPP에 넣어둔 속지들입니다. 미리 OPP에서 빼두었어요. 가장 위쪽에 있는 건 와랑님 이벤트 창립 영상을 보여드린 섀도우 박스입니다. 기둥 부분을 일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보관을 제대로 안하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가 구겨진 게 아쉽네요. 여기 속지는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아서 OPP가 아닌 봉투에 넣겠습니다. 더 좋은 보관 장소를 찾아봐야겠어요. 바인더에 보관하자니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진 것들을 다 넣으려면 계속 사야 할 것 같아서 OPP나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12월 달에 구매한 주뜰리님 다이어리예요. 아직 수령받은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한 장만 시험으로 꾸몄습니다. 작아서 실구하기 좋았어요. 세 번째 위클리가 여기 있네요. 여기부터는 제대로 닫고 하자는 열망이 더 커졌습니다. (10월부터) 쓴 위클리라서 아직 반밖에 못 채웠어요. 다음은 데이지님 리뉴얼 다이어리입니다. 정말 애정하는 다이어리이고 거의 이것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구경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보이네요. 구경한 제가 더 즐거운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데이지님 정사각형 다이어리입니다. 데이지님 정사각형 다이어리입니다. 진짜. 데이지님 정사각형 다이어리입니다. 천천히 하면 되나? 데이지님 정사각형 다이어리입니다.